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를 소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임장활동을 갔다 온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위주로 이제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몇 안 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지역을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유능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처음에 대표님께서 소개를 할 때 그 대표님 연락처와 그리고 댓글에 그 부동산 대표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점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십시오. 앞으로 정말 많은 발전이 일어날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 파라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고덕 국제화 신도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브리핑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좀 폭을 넓게 하고 깊이는 좀 얕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지도가 고덕 국제 신도시 전체 지도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525만 평 정도 규모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125만 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 한 400만 평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3단계로 나눠서 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동쪽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따라서 남쪽이 2단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쪽 개발을 할 때 민간에서 분양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저희 사무실은 요 고덕 파라곤 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요 파라곤 아파트, 자연엔자이, 제일풍경채, 신한인스빌 요 4개 아파트가 민간에서 분양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다입니다. 실제 1단계에서 아파트는 좀 많아 보이지만 이쪽에 어울림스퀘어나 신동아 파밀리에는 8년, 10년 임대 아파트고요. 저희 파라곤 북쪽에 있는 르플로랑 신혼희망타운이고요. 이쪽은 다 LH 임대 아파트여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파라곤, 자이, 풍경채, 인스빌, 파자풍신이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 4개 아파트가 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파라곤이 19년 6월에 입주를 했고요. 자이가 7월, 풍경채가 11월. 그래서 3개 아파트는 작년 후반기로 해서 1세대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물들이 많이 있어서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스빌도 이제 올해 4월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좀 활발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쪽을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쪽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가 파라곤 2차인데 작년 7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호반 1차하고 리슈빌이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올해도 5월이면 호반 2차, 6월에 대광 로제병이 입주를 하고 11월에 LH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3월에 풍경채 2차, 3차가 입주를 해서 실제로 내년 초가 되면 이쪽 한박산 중앙공원 쪽 아파트들은 거의 입주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들 보면 A54블럭이 작년 6월에 분양을 했고요. 호반 3차하고 대방 디에트르가 사전 분양으로 작년 11월, 12월에 사전 분양을 청약을 받았는데 보통 경쟁률이 200대 1에서 500대 1까지 그렇게 경쟁이 됐습니다. 3단계 쪽은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는데 실제로 3단계 쪽은 여기 알파 탄약고하고 매그넘 탄약고 2개 탄약고가 빠져야 저쪽에서 이제 건축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5년 정도의 탄약고가 빠지면 그때 이제 3단계 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고 이 중심상업지역도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1단계, 여기 2단계, 나머지 부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 1단계 쪽은 뭐 거의 개발이 준공이 된 건물들도 많고 나머지 건물들도 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준공된 건물들은 임대도 맞춰져서 이제 상권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 2단계 쪽은 뭐 고은메디 타워하고 몇 개 건물이 지금 공사를 중인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개발은 안 들어가고 있고 3단계 쪽은 아직 아무런 개발 행위가 없습니다. 요쪽이 서정리 역세권 상권이고요. 요 로데오 거리가 이제 조성될 계획인데 로데오 거리는 폭 36m 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요 보행로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위쪽 북쪽 4개, 남쪽 4개 해서 8개 건물은 일부는 준공이 됐고 일부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쪽에 서정리역 쪽에 붙은 이쪽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통으로 좀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개발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에 본격적으로 쭉 개발이 진행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서정리역에서 로데오 거리로 바로 내려서는 요 공중보행로 에어워크라고 하는데 요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 보도블록하고 해서 조 공사가 한 8월이면 끝날 것 같아서 올해 한 8월 정도가 되면 이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 정문은 이쪽으로 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앞에 삼성 반도체 앞 상권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파트 앞에 있는 걸린 상권들입니다. 다음으로 행정타운을 말씀을 드리면 요 중상 서쪽으로 행정타운, 그 다음에 평택시청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평택시청하고 시의회 이런 건물들은 24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시청에 완전히 옮겨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고덕850 부동산 바로 앞에 있는 요 부지는 평택경찰서 부지인데 이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평택경찰서는 안 들어오고 평택 북부경찰서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저것은 2024년에 완전히 이전해 오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요 서정역 쪽으로 해서 요 파란색 부지들이 전부 주요 관공서가 12개가 다 옮겨오는 그런 부지들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중앙공원, 한박산 중앙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다 조성을 끝낼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쪽에서 가장 큰 것은 여기 창의체험관하고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대형 박물관, 대형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인데 이것들은 뭐 자료마다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는데 25년 말에서 26년 초까지 하면 요 4가지가 다 들어올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에듀타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국제학교가 26년에 개교 목표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요 2단계 에듀타운 쪽에 초, 중, 고, 유치원을 합치면 약 13개 정도가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에듀타운 개념에 맞게 요 상가들은 다 학원가가 형성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6공장까지 세울 계획을 하고 있고요. 2공장 완전 가동이 작년에 들어갔고 현재 3공장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마무리 공사 중인데 3공장은 올해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고덕 전체가 완성되는 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3공장까지 가동에 들어가고 앞으로 4, 5, 6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공장 하나 짓는데 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뭐 동시 착공하지 않는다면 6공장까지 지으려면 한 2030년이 돼야 되고요. 아파트도 입주 시기를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 쪽에 알파 탄약고, 매그넘 탄약고가 빠지고 25년부터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려면 한 2030년은 돼야 다 입주가 끝날 걸로 봐서 저희들은 고덕이 완성되는 시기를 아파트 입주와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되는 그 시기를 따져보면 약 2030년 정도가 돼야 고덕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현재 평택시의 인구는 54만 명 수준입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매달 인구가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2035년이 되면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인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에는 많은 호재가 있지만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삼성 반도체 6공장까지 해서 뭐 공장 하나마다 7,500명이 근무한다, 뭐 10,000명까지 근무한다, 그렇게 많이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중로는
반도체 공장 한 기에 한 7,50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면 7,000에서 8,00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돼서 실제로 이 반도체 공장 전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3월에 요 방충리 일대에 48만 평이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근무하는 인원이 반도체 근무 인원보다 훨씬 많다. 뭐 많게 잡으시는 분은 뭐 5배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5만 명, 협력업체 한 15만 명에서 한 20만 개 일자리가 있다. 요것들이 보통 뭐 적절한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5만 7천 세대, 15만 명 인구 규모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자리만 한 20만 개 이상이 있다고 봤을 때 고덕 신도시의 어떤 이 아파트나 기타 어떤 수요들이 과연 이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아직도 훨씬 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블루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덕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평택의 일부입니다. 고덕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평택의 한 동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기 남부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중심이 고덕이 될 것이고요. 예술의 전당이 완공이 되면 경기 남부의 주요한 공원은 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교가 들어서고 이쪽이 학원가가 되면 학군의 중심 또한 고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아시겠지만 EBC 1, 2가 53층까지 건립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포함해서 이 중심 상가지역을 규모를 따지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평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집적화된 고다된 상권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쇼핑의 중심도 앞으로 고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덕은 행정 중심, 문화 중심, 쇼핑 중심, 학군 중심, 평택의 가장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걸로 그렇게 전망합니다.